오늘 금요일 마지막 강연입니다. 저희 킴파의 인기 강사이시고, 그리고 CJ 제일제당 김민태 IP 센터장님의 MPD 프로세스에 있어 IP 컨설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태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킴파는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일일이 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모티브만 주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발표를 했었는데, 왜들 갑자기 앞에서부터 심란하게 발표들을 잘해주시는지 뒤에서 보면서 굉장히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서 또 돌아가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여기서 답을 드리거나 저런 게 좋다, 나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IP 조직이 그 회사 내에 있어서의 역할을, 그리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그 역할들이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마지막 그 작동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제가 23분 만에 딱 끝내서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CJ 제일제당의 IP 센터 내에 4개의 펑션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략을 짜고 있는 전략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개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리티게이션 소송을 갖다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상표 디자인 그 조직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원래는 매번 조직이 달랐었어요. CTO 산하로 있다, 기술 분석 산하에 있을 때도 있었고, 법무부랑 또 같이 있거나 아니면 조직명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12월 15일자로 조직이 지금 현재 있는 조직명으로 세팅이 되고, 조직들이 다 4개 팀으로 세팅이 돼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좀 조화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그 인원들이 그 일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익혔고,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아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연사분들처럼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들어보시고, 나도 저런 처한 현실이 있었지, 그때 쟤는 저렇게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만 얻어가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 발표 자료를 제가 만들지 않고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일일이 좀 보진 못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같이 얘기했으니까 의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마일 커브 많이들 얘기합니다. 스마일 커브. 근데 왜 스마일 커브를 왜 내놓냐 하면은, 그냥 저 커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도대체 이 부가가치 이윤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양쪽 끝단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고 가운데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도대체 끝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져가고 있고 마지막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들은 R&D,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인재죠, 사람. 모든 기업들이 아마 그거 3가지를 갖다가 화두를 가지고 표현만 달리할 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IP 조직이 살만하겠네? 왜냐면 R&D? R&D에 대한 결과물을 뭘 어떻게 우리가 자성화시켜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 브랜드도 어떻게 이게 밸류가 쌓이고, 그게 빌딩이 되고, 우리 걸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거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인재. 가급적 인재는, 회사에서 말하는 인재는 전 영역에 대해서 좋은 인재를 말하는 건데, 제 입장에선 IP 인력이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해서 거기서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마일 커브에서 맨 끝단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다고 한다면, 가운데 푹 꺼진 데는 저겁니다. 제조죠, 제조.
쉽게 말하면 단순 조립 가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업도 제조 기업이긴 한데 과거처럼 그냥 품질이 좋아야 된다, 에러가 없어야 된다, 뭐 하는 거 이게 너무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로 간에 뭐랄까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듭니다. 그럼 거기서 남는 거는 뭐 R&D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 끝단으로 간다면 뭐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R&D 디자인에 딸려 있는 것들은 컨텐츠 뭐 그리고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브랜드에는 마케팅이나 서비스 솔루션들이 아마 물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맨 끝에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 이윤율이 높은 거는 결국은 제조 공정상에서 얼마만큼 뭐 정교하게 하고 에러가 낮추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 높이는데 한계가 온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끝단에 있는 브랜드, 이쪽 끝단에 있는 여러 가지 R&D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음. 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윗분들이랑 경영진들이죠. 경영진들이 보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IP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말을 지금 제일 많이 기업에서 화두로 되고 있고요. 앞에도 뭐 ESG니 SDG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IP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IP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야 되고 IP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절차와 제도 프로세스를 갖다가 운영해야 됩니다에 대해서 계속 거의 1년여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상당 부분 자리가 잡혀가지고 그런 절차들이 시스템적으로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에 돼서 완성 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P 컴플라이언스라는 말 속에 저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작은 위험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터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말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매니지먼트라는 게 해결이었는데 마치 그걸 다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고 IP 업무가 굉장히 사전적인 일이 많습니다. 우리 권리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빨리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개발한 방향에 대해서 어느 개발 방향 쪽으로 틀어줘야 될지를 갖다가 계속 탐구하고 가이드 주는 그런 업무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기업 내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거나 그렇게 힘 있는 조직은 아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특허 분쟁 또는 어떤 브랜드가 결국 해외로 진출했을 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전국에는 지속 가능한 또는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은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고 그걸 갖다가 계속 그럴듯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다 이해가 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고 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브랜드에 대해서 보통 브랜드 관련된 그런 유닛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충성도, 뭐 충성도라든지 지각대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역이 아닌데요. 브랜드 인지도랑 이미지랑 기타 독점적 자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IP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희석화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텍션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충분히 자선을 갖다가 많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거나 마케팅하는 어떤 플랜과 같이 시장에서의 미투 제품들에 대한 어떤 조직화된 어떤 우리가 소송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브랜드가 많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마케팅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가 이게 마케팅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IP 부서의 역할로서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 ESG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정책 같은 것들을 브랜드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고 IP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가 그런 걸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거기에 논리를 제기하고 거기에 살이 붙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기업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는 뒤에서 있었지 앞에서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R&D랑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패스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올해 확 치고 올라온 브랜드 있는 회사들입니다. 뭐 다 대부분 다 아시는 회사들이니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유니클로가 왜 올라온지 그건 좀 저도 약간 궁금하긴 했는데 통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평균 24%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서 보통 매출 성장률이 24%씩 성장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저희가 새로 뭐 머지를 했거나 뭐 아니면 어떤 확장하는 사업을 확장했거나 했을 때 갑자기 뛰어들어서 생길 수 있는 매출은 있지만 기존 매출이 24%씩 올라가는 거는 없는 거고요. 뭐 이게 브랜드 가치가 무조건 매출로 직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출 평균이 24%씩 올랐다고 한다면 그 3년만 지나면 거의 뭐 200% 성장하는 거나 100% 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성장률은 대단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이제 100대 기업의 R&D 투자 추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R&D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R&D 투자가 늘어나면 논문도 나오고 논문이 나오면 또 기술이 따라와서 특허도 개발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좀 별다른 얘기가 있는데 맨 파란색 그 막대는 뭘 보여주냐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 다 똑같아요. 저희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가끔씩 예전에는 R&D 비중이 높으면 뉴스 기사로 나올 정도로 R&D를 갖다 투자 많이 한다는 게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R&D 투자 증가율이요. 투자 증가율이니까 R&D 투자 증가율은 그래도 과거에는 뭐 많이 올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증가율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파란색 선인데 매출 증가율이 2019년 보면 많이 떨어졌죠. 매출 증가율은 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막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떨어진 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이한 건 뭐냐면 매출 증가율이 떨어져도 R&D 증가율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게 되게 시사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돈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R&D라든지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향후에는 경쟁력이 결국에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항상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건 R&D 증가율을 가지고 특허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쟁사가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적이나 약간 브랜드적으로는 그 어떤 회사의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얘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IP 부서가 아닌 부서 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느 회사든지 똑같이 다 있어요.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고 거기에 프로세서가 다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IP 부서를 갖다가 제외하고 알아서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IP 부서가 거기에 어떻게 같이 바인딩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게이트가 있고 거기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회사별로 완전히 다 천차만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사전에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뭐 글로벌에서 선진사라고 하는 회사들 뭐 네슬레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디즈니 같은 기업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하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그 보통 그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리포트라든지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특허법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법인이랑 함께 어떤 조사를 했었냐면 그들이 출원을 할 때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사업을 진출했을 때 얼마만큼 출원을 했었고 또는 분쟁을 했을 때 이 분쟁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얼마라고 예상됐을 때 여기에다가 이걸 했을까라는 걸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추측인 건데 저희가 어떤 사안을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사안에 맞닥뜨렸을 때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하나씩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론 중에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표에 있어서는 이길 확률이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유사하다 안 유사하다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런 거 봤을 때 식별력이 있다 없다 봤겠지만 한 30% 남짓 좀 넘는 정도 수준의 승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모든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큼 올라갔다라는 걸 갖다 측정을 했고 과연 거기에 들어간 순수 출원 비용과 소송 비용이 얼마였을까를 갖다가 산정을 했을 때 그 브랜드 가치가 모두 소송 때문에 된 건 아니었겠지만 몇백 배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경영진한테 저희가 얘기해 본 적이 없었고 이런 것들 처음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숫자적인 얘기인 거죠. 소송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거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손해배상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접근을 좀 달리해서 거의가 측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걸로 기인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숫자를 표현을 해가지고 보여줬었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많이 뭐 저희 부서 내 신인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햇반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햇반에 당연히 위에 뭐 브랜드도 있고 소위 말하는 디자인권도 라벨을 갖다 디자인으로 출원하고 상표로 출원하고 용기를 갖다 실용신안이라는 디자인권으로 출원하고 그리고 특허로 뭐 저희가 과열 증기를 이용한 제도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특허 출원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뢰가 와요. 회사에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 개발하는 걸 갖다가 과거에는 다 개발이 되고 다 네이밍이 되고 디자인이 다 창작이 된 다음에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냥 개인기로 또는 친분으로 또는 여러 가지 뭐 협박을 통해서라도 알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일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IP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상에 클리어런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IP 클리어런스 수행이라는 뜻으로 그 크게 저렇게 이제 제품 출시 후 관리, 제품 출시, 제품 개발, 제품 컨셉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이트를 넣어놓고 게이트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제품 단계가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저걸 좀 실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도 나도 우리 비슷한 거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하시긴 하실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D가 있어야 되고 R&D 과제가 새로 어떻게 선정이 되고 돈이 투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유관부서들에서 컨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아이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회사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개인 한 명의 아이디어가 팀의 아이디어가 되고 한 팀의 아이디어가 본부의 아이디어가 돼서 그 조직의 아이디어로서 승화되면서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그거 할 때 아이디어를 갖다가 가끔 예전에 보면은 아이디어를 대학생들이 아이디어 갖고 회의하는 거나 되게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이디어 갖고 회의하는 거나 처음에 진행되는 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느니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결국 아이디어가 100개가 넘으면 누군가가 그걸 재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거기서 높은 사람 또는 아니면 좀 말빨이 좋은 사람 아니면 그거 안에 성과가 많아서 신뢰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으로 했을 때 누군가의 의견을 갖고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기술적으로도 평가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특별한 어떤 기준점이 없이 아이디어가 정해져서 그대로 진행된다는 기분이 좀 들었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봐주면 나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IP 부서한테 아이디에이션 할 때 자체를 불러주지도 않고 가끔 간다선 치더라도 별로 그닥 반기지도 않고 IP 부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네가 뭘 알아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제너레이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고 디벨롭 컨셉이라고 하고 뭐 밸리데이트 프로덕트 뭐 네임 뭐 이렇게까지 다 쭉 하는 것들을 되게 기본적인 아이디에이션 단계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필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고 아주 그럴듯한 필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 생각들을 이정석 부장님이 전화 주셨네요. 네. 전화 그만하세요, 이정석 부장님. 예.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필터를 주먹구구식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촉이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의미 있는 디스커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대로 필터를 해야지 되게 내로 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좋은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지속 가능하다는 경영을 하고 있고 영속적인 기업이 되고 싶고 100년 기업, 200년 기업 되고 싶고 돈도 엄청 벌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길을 예측을 하고 그 길 안에 어떤 지뢰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나중에 뒷목을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아예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빼고 하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디스커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괜찮고 멋있고 한 것들을 다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서 여러 나라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다들 박수치고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다 똑같이 개발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특허도 출원할 수 있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단지 몇 개월, 1년 늦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딥하게 이제 딥다이브 해가지고 막 고민하기 하기 전에 IP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필터링을 갖고 컨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나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기고 있네라고 하신 분 한 번도 없었고요. 아, 그 말이 맞구나, 맞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같이 뭐 전파하자는 건 아니지만 IP 부서에서 역할이 경영자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게이트 1, 2, 3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일들을 합니다. 뭐 특허 업무도 하고 상표 업무도 하고 다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저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각 단계에서 얼마큼 필터에 대한 필터를 넓힐지 좁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사의 인더스트리에서 맞게끔 조정하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IP 담당자는 뭐 내비게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서포터였어요. 그냥 서포터였는데 지금 서포터는 아닌 것 같고 뭐 패턴 엔지니어도 아닌 것 같고 뭐 저희가 마케팅 부서에 산하된 조직의 어떤 네이밍하는 거거나 그걸 하는 부서는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보통 회사에서 기업인들은 넘버원 기업 그리고 최고 그리고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 저희 그룹에서도 온리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독점 베타권을 갖는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는 예를 딱 하면 정말 딱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앉으세요라고 바로 그러실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모노폴리라는 말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막 쓰고 있지는 않고 제가 같이 있는 후배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제가 이런 슬로건 같은 거 용어 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마다 올해 우리가 갈 모토를 하나 정해보자 해서 뭐 IP 클라이런스니 무슨 뭐 IP 페트롤이니 IP 뭐 아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잘 써요.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주려고. 근데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내년에 화두가 되는 것들인데 크리에이티브 모노폴리라는 건데 그 남의 특허를 밟았다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표현 쓰는데 이게 우리 부루마블 보시면은 부루마블이 옛날에 모노폴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게 약간 독점적인 그리고 독점력을 갖는 뭐 지배자 뭐 이런 것 뜻인데
과거의 지배적, 독점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창의적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뭐 파워풀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워낙 정보가 많고 기술도 많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같이 동시 패션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에 더 방점을 두고 그 크리에이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독점력 있는 산업재산권, IP,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고, 그게 저희가 이 강의에 얘기했던 IP 컨설팅이라는 뜻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컨설팅이 답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윗분들 또는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고 힘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일단 먼저 우선시 되는 IP 부서의 역할이고, 그 뒤에 그분들이 방향을 정하고 힘을 실어주면 그 뒤엔 저희는 주거라고 실행을 하고 오퍼레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